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끝났던 FOMC는 시장의 기대에 충족을 해줬고요.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손석업 경제평론가 모시고 FOMC 결과와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 FOMC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를 마쳤습니다. 네. 파월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간 느낌이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파월이 갑자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새벽에 파월의 기자회견을 봤었는데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킨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고 파월이 시장을 흥분시켰다. 이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예상했던 걸 정확하게 적중했던 올해 마지막 FOMC였기 때문에 어제 지수 보셨겠지만 그대로 아주 그냥 홈런을 날린 것 같이 시원하게 오르면서 3대 지수 다 최고치 찍었지 않습니까? 다우 지수는 역대 최고치 찍었고 S&P 500과 그 나스닥은 2년여 만에 아마 최고치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흥분한 상태에서 내일 장, 그 다음 장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5.25에서 5.5%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연속 동결이고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연준의 성명문에 일단 바뀐 부분이 연준의 어떤 그 포지션 변화를 잃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경제 둔화, 인플레 압력 완화를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스케줄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시장에 선포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이제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시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경기 자체에 대한 그 표현을 한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최근에 지표에 대해서는 3분기 경제 활동이 이제 상당히 그 강한 속도로 확장됐음을 시사한다라는 표현을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면서 지금 또 4분기의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기자회견에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성장률 전망치도 다 낮췄지 않습니까? 성장률 전망치 올해는 올렸는데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에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완화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문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N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바이커님 영어 잘하시지만 N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이든 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적절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N이 어떤 것이든 추가 정책의 강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 블라블라블라 N이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기존 입장에서는 통화를 긴축적으로 강하게 걸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문구를 썼다면 이제 통화 긴축이냐 완화냐 긴축도 하나의 옵션으로 놓고 본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완화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사하는 바는 연준의 옵션이 저는 더 늘어난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화 옵션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실상 종료됐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와 시기, 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장에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다소 매파의 발톱을 조금씩 드러냈던 파월이
FOMC에서는 비둘기 파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신한 것은 그만큼 그러면은 경기 상황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방증을 해줬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평론가님? 네, 파월 기자회견 발언 곳곳에서 상당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게 보여요. 일단 성명 자체에서, 그러니까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면 고용, 그다음에 성장률,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축에 있어서 정확히 조합을 맞춰보면 먼저 성장률부터 보면 올해 성장률은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9월 전망치는 1.6% 성장이었는데 이번 최신 전망치는 1.5%, 0.1%포인트만 낮췄어요. 근데 그 외에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 연준이 또 중시하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2.8, 2.4로 제시를 해서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낮췄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화해 보면은 경기를 어쨌든 쉽사리 꺼트리지 않고서라도 물가도 잡을 수 있고 고용도 어느 정도는 문제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라는 조합으로 맞춰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파월도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세 차례까지 점도표상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줬던 파월은 정말 오랜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웠는데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 내년 언제쯤 금리가 인하될까? 그리고 몇 번쯤 금리 인하 시기가 올까? 어느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일단 연준이 제시한 것만 보면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가 이제 준비돼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위원들 간의 의견은 지금 되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내년 금리 목표치를 점을 찍은 것이고 5.5 선에서 찍은 분들도 있고 5.0 아래에서 찍은 분들이 대다수긴 한데 5.0 아래에서도 굉장히 밴드가 넓죠. 4.0과 5.0 사이를 보시면 의견들이 하나로 합치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데 어쨌든 중간값을 매겨보니까 4.6%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5.5% 지금 범위니까요. 4.6% 빼보면 한 80에서 90bp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25bp씩 인하한다고 가정해 보면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지금 점도표에서 이 같은 통화 정책 변화를 시사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를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의 경제 데이터들 종합해 봤었을 때 내년에 이 정도지만 더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상외로 좀 더 긴축적으로 발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점도표라는 건 이제 내년에도 이제 계속 FOMC를 통해서 수정된 수치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바뀔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나 시장이 환호한 건 9월에는 한 번만 올리겠다는 건 어쨌든 횟수를 3배로 늘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새벽에 실시간으로 파월이 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재 데이터에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잘못 들었나라고 해서 다시 뒤로 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뭐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다 왔다.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불과 몇 주 전에 파월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 그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새벽에 라이브로 봤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봤다가 잠이 다 깨버렸어요. 저는 영어를 거의 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이 깰 정도였으니까 파월이 그만큼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에서도 시장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거는 파월의 발언 중에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FOMC와 최근의 발언들까지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고 경계를 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우리 이제 공식 의제야. 위원회 사이에서 언제부터 인하를 할 것인지 얼마만큼 인하를 할 것인지 우리 이제 위원들 간에 치열하게 얘기할 거야.
공식 의제로 삼았다라는 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금리를 늦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2%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늦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목표치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월 최신 이제 물가 인플레 지표가 이제 헤드라인 CPI가 3.1%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2%까지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파월의 발언으로 봐서는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 혹은 뭐 2월 정도에라도 2%대에 진입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말이죠. 근원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뭐죠? 3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네. 즉 조기 금리 인하, 봄, 스프링 금리 인하 이 부분을 되게 기대하고 여태까지 지금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그거에 대한 기대로 지금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반영이 돼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네. 이 기대치를 지금 정확하게 파월이 마치 작정한 듯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파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제 물론 신중함도 여전히 드러내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평가하느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그냥 한 말이어도 이 얘기는 빠뜨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파월다운 어떤 신중함 자체도 갖고는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무게중심은 금리 인하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뭐 파월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잔뜩 들떠 있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빌 애크먼이 얼마 전에도 금리 인하 너무 늦게 하다 보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우선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시장이 이제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더 높아졌어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아니야, 너무 일러. 너는 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니? 하반기, 2분기 내지 3분기 초입점에 시작할 거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물론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벌셔스를 따져보면 네, 조기 금리 인하와 하반기 금리 인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후끈 달아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역시 이제 파월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FOMC 성명사에서 나온 어떤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배합이 돼서 3월이면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미 CME 패드워치 데이터는 네, 이미 지금 3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해버렸어요. 그래서 5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99% 제가 낮에 보고 왔던 게 99%였거든요. 그러면 5월 전에 어쨌든 금리 인하 시작될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껏 달아올랐는데 경제학자들 중심으로는 좀 3월 금리 인하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번 연준의 어떤 수정된 경제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전망,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전망을 봤었을 때 성장률 인하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급전직하로 추락을 해서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을 걱정해야 될 정도라면 이거 이러다가 경기가 꺼지겠네라고 해서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포커스는 경기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물가랑 고용 잘 잡혀가고 있어. 이거에 더 방점을 두고 지금 연준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추세로 보면은 3월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6월 혹은 하반기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을 보면 3월은 좀 이른 감이 있고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요, 저희가 내일 당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좋은 건 그 순간을 최대한 즐겨보자.
걱정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당분간 그렇다면은 지금 온 산타 랠리를 파티를 즐겨도 될까요? 네, 당분간은 즐겨도 될 것 같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는 조금 뭐 증시 펀더멘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시가 그동안 부담을 안고 있었던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거운 갑옷을 벗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끝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시에 좀 저변에 발목을 잡고 무겁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 좀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우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년 어떤 그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업종들 위주로 많이 오르겠죠. 우리 반도체 업종 지금 뭐 돌아가면서 계속 훈풍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년 금리 사이클,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과 맞물렸었을 때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겠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FOMC 파티를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4% 선이 지금 깨졌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깨졌네요. 네. 3.9470.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금 4% 언저리에 있었죠. 네, 4% 언저리 있었죠. 2년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뭐 금리 정책에 민감하니까. 근데 이제 10년물을 지표 금리로 본다면 10년물이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에 더 많은 유동성이 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잘 보시면 아직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수익률 국선 수익률 역전 현상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증시에 주식에 투자하기에 참 좋은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산타레를 기대하기에 충분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잉크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지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내년 증시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 그러니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 강세장을 예측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 분석가는 2025년 S&P 500을 6,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는 이제 정말 초강세장을 예측한 전문가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S&P 500이 4,700 몇십 선이었죠. 제가 정확한 포인트를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곧 뚫어낼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세장을 예측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최근에 CNBC가 35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좀 다른 측면들을 봤죠. 예를 들어서 가게가 지고 있는 비치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 수익 부분, 그 다음에 뭐 최신 지표로 나온 거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그 부도를 내는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거시환경들을 근거로 해서 내년 S&P 500은 그냥 강보합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 되게 밋밋하게 보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아직 섣부른 예측은 금지이겠지만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시장이 너무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흥분되어 네. 있다. 뭐 월가의 아주 전통적인 예언 시장의 그 낙관론자가 팽배하면 그거는 약세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예언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 레츠고 하고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정점에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이제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3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엄청나겠죠. 있는 거고요. 반대로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수급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오히려 바라보는 경제 시각이 더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2009년부터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길다. 그래서 몇 주, 몇 달 후면 오히려 끝물이 다가오고 있는 기분이고 그 끝물 전에는 엄청난 폭등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파티가 지나고 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단 한 번의 그렇죠. 폭등은 아마 짐 로저스는 그 데드캣 파운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실물 지표 측면에서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은 항상 실물 경기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괴리에 의해서 착시를 할 수 있거든요. 조지 소로스는 그런 부분을 경고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한 가지 내년 변수를 꼽자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대선. 내년 미국 대선 벌써부터 가열되는 조짐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트럼프가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4개의 어떤 재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바이든의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정치 지형이 다시 한번 바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의 증시는 항상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집권했었을 때 바뀌게 될 경제 정책들. 그에 따른 대표적인 거 IRA. 그렇죠.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수혜받던 것들. 다 그럼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북핵 용인론. 나왔다가 물론 아니라고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가 직접 밝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증시를 어떤 뒤흔들 수 있는 재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내년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랠리 충분히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서서 올 위험성도 꼭 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